안녕하세요. 밤빛 멜로디입니다. 오늘은 수험생들과 함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걷는 이들을 위한 밤빛 파티를 열려고 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가장 어두웠던 밤이 언제냐 했을 때 이제 시험 준비했을 때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수능 볼 때쯤 되면은 눈이 좀 오진 않죠? 수능 볼 때쯤 되면은 날씨가 어떻게 알고 11월인데도 되게 추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밤빛 멜로디니까 여러분께 이 파티에, 이 수능 파티, 밤빛 파티에 처음을 공연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 아이유 선생님의 러브 포엠입니다. 사랑시라는 뜻이죠.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홀로 걷는, 그리고 유난히 긴 밤을 걷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뒤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대신 걸어줄 순 없지만 기도하고 또 사랑시를 뒤에서 밤이 끝날 때까지 불러주는 가사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잘 맞닿아 있어서 저는 이 칼림바로 한번 파티 추가 공연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저번에 밤빛 탐험대 창단식에서도 인스타 라이브에서 장단 축하합니다 할 때 했던 그 칼림바예요. 네, 축하 공연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밤빛 파티 다음 순서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인상 깊은 문장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연 소설가님의 달리고 있다는 감각인데요. 달리고 있다는 감각을 놓지 않는 애. 달리고 있다는 감각. 우리가 수능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죠.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대망의 하이라이트.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좀 모두가 이 수능과 입시라는 것에 요즘 말로 과몰입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도 한 7년 전쯤에 수능을 봤는데 제가 이렇게 좀 긴장을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어떤 자리에 갔을 때도. 근데 그때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체할 것 같았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또 1교시 국어 시간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평정심을 잃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정시파였거든요. 수능으로 학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내가 지원했던 수시가 생각나면서 이거 정시파 아니었나 봐 이러면서 수시 붙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이제 국어 시험을 풀면서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이 파티를 열게 된 거는 코앞에 시험을 앞둔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어려움과 또 어느 순간 느꼈던 기쁨과 또 여러 말로 설명하지 못할 감정들과 느낌 또 생각들을 그런 걸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을 모아서 파티를 해보고 싶었고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진부한 말은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뭐 결과 대학이 다가 아니야. 그러나 다인 것처럼 수능에 집착을 하고 이렇게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와닿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결과도 중요하거든. 사람들은 그것만 보여지니까 내 10년, 20년 그거를 뭐 영화 트루먼 쇼처럼 생생하게 모든 걸 다 모두가 다 지켜본 게 아니니까. 지켜봤다 해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한번 수능 시험장을 시뮬레이션 떠올려 봅니다. 그곳은 치열한 파티 현장이에요. 모두가 동일한 샤프를 받죠. 제가 맨날 가지고 다니다가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 저는 연보라색의 샤프를 받았어요. 그 디자인은 같지만 거기에 온 여러분 안의 반빛은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한 반빛인 거죠. 그 수험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레드카펫이고 책상은 무대예요. 모두가 그 책상이라는 무대에서 각자의 춤을 보여줍니다. 시험지 넘기는 소리 팔락팔락.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부정행위 처리될까봐 옆을 쳐다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안 봐도 비디오예요. 분명 모두 멋진 춤을 추고 있을 거예요. 각자의 속도에 맞게 세상에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모습들 치열합니다. 긴장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긴장이 된다면 이번에는 긴장이라는 춤을 출 순간이 왔구나. 이번 공연에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긴장과 함께 쉐리 댄스 하고 함께 춤을 추는 거죠. 긴장과. 긴장 파티를 하는 거죠. 긴장 대잔치. 마치 이것조차 의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 모르게 시험이 끝나고 이제 노을이 집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어떤 감정이 들까요? 굉장히 저는 허무했어요. 나도 이제 수능 유경험자가 되었다. 근데 오늘 하루 이 시험 보려고 그렇게 수능 특강을 그렇게 풀고 영어 지문을 그렇게 몇천 개를 지문 하나에 1분 안에 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야? 그런 공허함도 들고 끝났다. 이런 좀 시원한 후련함도 있고 그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막막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이 파티인 이제 시험을 앞둔 분들에게도 초대장을 보내는 거지만 그 7년 전에 수능을 보러 가기 전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던 그때의 밤빛 멜로디에게 보내는 편지, 초대장이기도 해요.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다시 여기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각자 가지게 된 발견한 밤빛 구슬들이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후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내가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진짜 더 열심히 해서 10점은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등급 하나는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지친 감정들, 진짜 너무 열심히 해서 번아웃이 왔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뭐 해보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여러분은 수능 파티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축하합니다. 이제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수능 본 적 있다. 사실 삶의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고 또 어쩌면 쉽게 잊혀지지 않을 기간일 수 있어요.
지금이 굉장히 막막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 기간이, 그런데 정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가보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을 어떤 분위기의 파티일지는 몰라도 이것도 하나의 파티다. 긴장 파티, 후회 파티, 뿌듯한 파티. 함께 모여서 끝났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파티일 수도 있겠고, 그동안 고생한 나를 기특하게 하는 기특 파티가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지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감정을 여기 이제 댓글창에 나 지금 이런 기분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든다, 또 시험이 끝나고 나서 다시 찾아와서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거를 같이 나눈다면 우리 등급이 어떻든 점수가 어떻든 나중에 어떤 대학교를 가게 되든 가지 않게 되든 우리가 함께 이 순간을 즐기는 파티원으로서 또 그런 공통되는 감각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7년, 심지어 17년 전에 수능을 보던, 또 시험을 앞두고 있던 그 어린 날에, 어리진 않나? 그때 나에게 못다한 말이 있다면 그런 얘기들도 해주고 그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글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에 여러 가지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회양목이라는 나무의 글의 제목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 해도입니다. 저번 영상에 제 댓글로 나무님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걸 보고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았을 헌책마을 Hay on Wye.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 마을이 있기까지는 리처드 부스라는 사람의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다. 유달리 책을 사랑했던 그는 1961년 영국 제1의 대학인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뒤 다른 길을 모두 접은 채 고향 헤이온 와이에 돌아와 헌책방을 차렸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헌책방이 되겠냐는 주위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서를 수집, 책방을 채워나갔다. 그렇게 한 권, 두 권 모은 책이 자신의 헌책방을 꽉 채우게 되자 부스는 교회와 소방서 등 마을에 쓰지 않는 건물들을 사들여 거기에다 책을 수집해 놓았다. 그러는 동안 알게 된 책방 주인들과 도서 수집가들이 하나둘 마을에 찾아와 점포를 열었고 그로 인해 헤이온 와이에는 점점 더 많은 헌책방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사이에선 헤이온 와이에 가며 모든 책을 구할 수 있어.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1988년 헤이온 와이에서는 책잔치 헤이 축제를 열었다. 밤빛 파티 같군요. 매해 5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이 축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이제는 유명한 작가나 도서 수집가, 학자들의 연중 행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헤이온와이의 명성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벨기에를 비롯해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세계 곳곳에 이와 비슷한 책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책에 유독 관심이 많은 나는 헤이온와이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리처드 부스라는 사람이 처음 책방을 열었을 때를 상상해본다. 누가 알아주기는커녕 비웃음마저 들어야 했던 수많은 날들을 보내며 어떻게 한결같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을까? 헤이 축제가 열리기 시작한 게 1988년이라니. 그는 그의 생애를 고서 수집에만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나긴 시간을 오로지 책 하나만 생각하며 살아간 부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결실, 헤이온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회양목을 생각했다. 영월 동강에 가면 석회암지대를 좋아하는 회양목의 자생지가 있어 그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나무가 워낙 다듬기 좋은 탓에 어느 정원에서나 많이들 키우고 있다. 너무 흔해져 버린 탓일까? 회양목을 보면 아, 저 나무구나 하고 알아보는 이는 많아도 정작 회양목의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나무는 워낙 볼품이 없다. 아무리 크게 자란다고 해도 나무의 직경이 한 뼘을 채 넘지 못하고 키도 짤막하다. 다른 나무 사이에 있으면 그저 소박한 이름 없는 나무 정도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자라는 모습을 알고 나면 관심 없던 사람이라도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게 바로 회양목이다. 나무의 직경이 한 뼘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한 10년? 길어야 20년? 그러나 회양목이 그 정도의 직경을 가지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최소 500년의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주변에 웬만큼 나무 모양새를 갖춘 회양목이 있다면 최소한 증조 때부터 증조부 때부터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맞다. 느림보라는 별명이 꼭 어울리는 회양목. 그러나 그렇게 더디게 성장하는 동안 회양목은 그 속을 다지고 또 다져 그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을 지닌다. 더디 자라는 만큼 조직이 치밀하고 균일해져 그 어떤 충격에도 뒤틀리지 않는 견고함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단함은 귀한 가치를 지녀 도장을 만드는 훌륭한 재료로 쓰인다. 도장. 이게 회양목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저의 도장. 예쁘죠? 어디까지 읽었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나무 도장들이 대부분 이 회양목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선조들은 회양목을 가리켜 도장나무라 불렀다. 하늘 높이 자라서 멋진 그늘을 만드는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지만 빨리 자라서 크게 가지를 뻗는 속성주일수록 그 속은 단단하지 못하다. 성장하고 꽃 피우는데 모든 것을 소모한 나머지 내 실을 다질 여력이 없는 것이다. 그런 나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생명이 다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긴 시간 더디 자라며 결국엔 그 값어치를 발휘해 단단한 도장으로 쓰이는 회양목, 그리고 Hey-on-Why를 전 세계적인 책 말로 만든 부스. 나는 기나긴 시간 동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걸었던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당장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묵묵히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가. 그리고 생각해본다. 내 안에는 과연 기나긴 시간 더디면 더딘 대로 그렇게 노력해온 무언가가 있는지를. 여러분의 속도가 어떤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 내가 너무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이렇게 느리고 멈춰있는 것 같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이 밤빛 파티 즐거우셨나요? 마냥 방방 뛰지는 않았지만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고 또 추워져서 그런지 저도 저번 영상과는 좀 텐션이 다른데 이런 것도 저의 모습이고, 그리고 왠지 수능을 앞둔 파티인데 마냥 혼자 기뻐 날뛰는 것은 또 왠지 좀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러브 포엠 같은 느낌으로 오늘의 파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대학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수능에 얼마나 여러분이 비중을 두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마침 이 러브 포엠이 재작년 11월 18일에 발매가 되었고, 그리고 이번 수능도 공교롭게도 딱 11월 18일이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의
시 낭독으로 이루어졌던 밤빛 파티. 네, 어땠는지 소감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파티를 기획하는 데에 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어의 초대에 응해주시고 이렇게 밤빛 파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밤빛 파티에서 만나요.